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춘천 의암 호수와 사막산 등선 폭포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청라일강의 발원지인 탄호수와 그 아래에 있는 청라일 폭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집트 고대 문명을 꽃피운 나일강이지만 최근 에티오피아가 청라일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면서 국제적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실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떠나 아프리카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에티오피아 고원에 자리 잡은 청라일강의 발원지이자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타나 호수를 보기 위해 인구 약 40만 명이 사는 호반의 도시 바히르 다르의 버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거리에 가득한 야자수 가로수는 남국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으며 고즈넉하고 고풍스러운 느낌마저 드는 게 마치 라오스의 루앙프라방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석 차창에 걸린 예수상은 이 지역에 크리스찬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본래 이곳에 오고자 했던 청라일강의 발원지이자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큰 탄호수와 그 주변을 둘러보기 위하여 관광선에 올랐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게 큰 호수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었습니다. 호숫가의 갈대숲을 지나니 파피루스 보트를 탄 어부들이 고기잡이에 열중하는 모습과 펠리칸 새들의 움직이는 모습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그야말로 타나호수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파피루스 보트를 닮은 남미 티티카카 호수의 토토라 갈대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적지인 호수 내 37개 섬 중에서 제일 큰 데크섬에 내렸습니다. 이곳에는 14세기에 세운 미레트 수도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타나호수는 에티오피아 기독교인들에게는 수세기 동안 정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수 내 섬에는 14세기에 지어진 호수두 수도원 19개와 35개의 교회가 있을 정도이며 대개의 경우 300년이 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된 성화나 성물 등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가난한 나라의 성직자는 맨발이었지만 수도사를 만나 공손히 두 손을 모읍니다. 에티오피아 타나호수에서 청라일강이 지중해를 향해 출발하는 출구를 바라봅니다. 이때 청라일강보다 훨씬 긴 백라일강이 지중해를 향해 출발하는 우간다 빅토리아 호변에 서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 떠난 두 강은 수단에서 만나 지중해로 함께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 흘러내린 나일강은 영양분이 가득한 토양을 수천 년간 홍수와 함께 하루 지방으로 운반하여 비옥한 나일 델타를 형성하여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웁니다. 그런데 매 여름마다 발생하는 범람을 막고 관계 및 전력 발전을 위해 아수안댐을 건설합니다. 이때 약 2300년 전 이집트 고대 왕국 람세스 2세가 누비아 사막에 건설한 아부신벨 대신전이 아수안댐 속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하자 유네스코 등이 중심이 되어 원래 위치에서 65m 위로 이전하여 보호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제도를 만들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현장에 모두 직접 방문했던 저로서는 청라일강 폭포에서 맞는 감회는 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청라일강 상류의 에티오피아도 수자원을 확보하고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려 하자 하류 국가인 이집트와 수단이 반대합니다. 특히 1960년대 이집트 대통령 나세르와 그 후임
사다트 대통령은 만일 에티오피아가 댐을 건설한다면 이는 이집트의 생존 문제라며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경고에 에티오피아는 엉거주춤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역시 댐 건설이야말로 자국의 생존 문제라며 2011년부터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건설을 강행하여 현재 물 채우기를 시작하자 국제적인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인 이집트와 수단은 물 안보 차원에서 물 분배 문제에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에 인근의 케냐, 남수단, 지부티 등과 미국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은 에티오피아가 이집트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불안을 틈타 그간 주저했던 계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국제 하천은 어디를 막론하고 안정적인 물 확보는 나라의 운명을 건 사건으로 쉽게 해결된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물 분쟁을 생각하면 누구에게나 평화와 행복을 줄 것 같은 저녁 노을에 황혼에 물든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경랑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탄하우스에서 약 30km 떨어진 청나일 폭포가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마침 방문한 시기가 한창 건기 때라 폭포 양쪽의 끝자락 절벽은 물이 말라붙은 앙상한 모습으로 풍성이 넘쳐 떨어지는 폭포 강경은 아니더라도 그 웅장함은 여전하여 정말 한번 와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말로 연기 나는 물이라고 하더니 연기 같은 물보라가 일어 폭포 아래 계곡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기철에 다녀간 탐방객의 사진을 보며 그 웅장한 모습에 탐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나일강에 공급하는 전체 유량 가운데 길이가 훨씬 긴 백나일강보다 이곳 청나일강이 72%나 차지한다고 하니 사막 한가운데 있어 물출처가 없는 이집트의 반응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넋을 잃고 폭포를 보는 도중 숯가마니를 머리에 이거나 어깨에 맨 맨발의 주민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근 시장에서 숯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농촌 주민들이었습니다. 하늘이 준 이 좋은 자연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많이 참여해본 나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친 김에 가까운 마을을 찾아보기 위해 마을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에 가축분을 잘 빚어 햇빛에 말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가축분은 토양 속으로 돌려보내 작물 생산에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이들이 우선 급한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마을 가옥들의 지붕은 함석에다가 외벽은 나무를 세워 흙을 바르는 등 마는 등 하고 잠자리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민망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주방은 까맣게 그슬린 기구들과 한가운데 나무 떼는 곳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가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촌 현상으로 가난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번에는 물을 길러 나서는 아낙네를 따라갑니다. 마치 물동이를 등에 맨 모습은 우리나라 제주 지방에서 본 모양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낙의 얼굴은 지친 듯 식생활에 필요한 물만 대기에도 힘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녀석에게 책과 공책이나 사는데 보태라고 힘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아낙네는 한참을 걸어 1626년에 포르투갈인들이 건립한 다리를 지나 건기로 인해 물이 많이 줄어든 개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따라붙던 파랑새가 뭔가 말하려는 듯 계속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 소개로 백나일강의 발원지인 빅토리아 호수와 청나일강의 발원지인 탄호수에서 배를 타고 하류로 출발하는 두 물줄기를 보면서 깊은 감에 젖었습니다. 그러나 청나일 폭포와 그 인근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며 연민의 정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기원합니다.